안녕하십니까, 진수설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사람들에게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느 계절이 가장 좋으냐고 물으면 가을이 제일 좋다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계절, 이 가을치고는 지금 한참 익어가는 계절, 너무 좋은 때입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아는 사람들과 단풍놀이, 나들이를 가도 좋고, 추억 쌓기도 좋고, 술 좋아하는 사람 막걸리 땡기는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멋진 계절 한 시절 알차고 보람있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10월 하순 이럴 때쯤 되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하는 때라서 국정감사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별세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릴 때 굉장히 고생하던 시절을 보냈던 저로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 만큼 참 국가 경제를 이만큼 발전시키는데 공로가 크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이 존경과 더불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건희 회장님 명복을 빌고 너무 고맙습니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 드려서 별것 아니지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은 보면 가장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법무부 쪽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검찰총장도 나오고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안 맞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 법과 관계 있는 쪽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은 물 흘러가듯이 하는 어떤 그런 순리를 강조하면서 삼수변에 갈것자이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저거 왜 저러지? 저리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것이, 그 사회지도층 혹은 연세 드신 분들, 또 어떤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행이 어떤 표준이 될 수도 있고 규칙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좀 되는 사람들,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잘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가지 언행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상임위원회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자기들끼리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 존경하려면 자기들끼리 하든지 국민들 보는 자리에서 그 존경 어쩌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떤 국민들은 국회의원만 보면 그냥 성질을 부리고 싶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흘러가는 듯이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법이다, 이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거지. 법이라는 것은 이 순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법에는 법무부 들어간 도대 현판에 보니까 Ministry of Justice, 그러니까 이 정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렇게 거기는 정의가 있고, 또 거기 보면 도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저울 있잖아요. 저울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은 정의, 순리, 공평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법은 저는 생각하기로는 여러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성된 국민 공감대를 근거로 한 사회적 계약이 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법자를 단순히 물이 흘러가는 식으로만 이야기하면 곤란한 것이, 물이 어떻게 흘러만 갑니까? 서 있는 위치에서 보면 흘러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 물이 흘러 들어온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글자나 문장이나 사물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것이 전례가 되고 표준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이야기할 때 백제 부분에 대해서, 백제 하면 공산성, 그다음 부여 나올 것이고 사비성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비성. 저도 옛날에 사비성으로 알았는데 그 뒤에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비성이 아니고 사자성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자로는 이 사비는 비자가 삼수변에 견줄 비자가 비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삼수변에 이 차자예요. 그래서 물맑을 이 자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맞는데 이걸 자자를 얼핏 빗자로 잘 못 보고 사비, 그것이 지금 현재 역사 책에서도 그렇게 적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름을 사자라고 이름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본래 사자인데 너가 왜 자꾸 사비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례라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이 시간 뭔가 또 잘 못된 게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경상남도 김해시에 가면 김해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척산이라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700.2m. 그 산은 김해고을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산이니까 무척산에서 척은 외짝 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보다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이 산이 가장 높다 그래서 외짝, 그래서 무척산이 옛날에 이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척산을 자척자로 쓰더라고요. 이 이름에 자척자가 들어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다, 발음은 같으니까 외짝 척자 무척산이 아니고 자척자를 썼다 치자. 그러면 글자로도 자척자로 써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 글자 무지산이라 되어 있어요. 이 다만지자입니다. 이 자척자하고 다만지자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누가 잘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척산이고 무지산이 되어 있는데 현판, 즉 이전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자료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글자는 없설무자로도 중국식으로서는 가차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산 중에서도 유독 김해 무척산 여기면 중국산이 많이 가는지 이 따위로 이 쓰는 거는요, 저는 불평이 보통 불평이 아닙니다. 이 글자가 없설무자를 다르게 이렇게 쓴다는 걸 아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잘 많지 않을 겁니다. 이래가 써가지고 이거는 무자도 옳게 안 썼고 무척산에 척도 아니고 무지산, 이거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저 산 이름은 이거구나. 그래서 자료만 보고 훗날 어떤 기록 보고 그 이름이 무척산이 무지산이라 바뀌지 말하는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김해시청에 서너 번 넘게 전화를 했는데 아랑거리 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러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오늘은 법법자가 물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글자가 왜 법법자가 저렇게 만들어지는지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글자가 해태치자입니다. 해태, 상상의 동물, 신령스러운 동물, 전설의 동물. 해태는 사람들에게 재수도 갖다 주지만 특히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동물이다.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해태에게 초식동물이니까 풀을 가지고 먹이를 주어 왔을 때 잘 받아먹고 고개를 주워거리고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그거는 선이고, 답이.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안 받아먹고 외뿔로서 사람을 떠받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데 그건 악이다. 이래서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동물을 그랬는데, 본래 이것도 밑에 갈것자가 붙어 있는 것이 해태치자인데요. 이 갈것자가 붙어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해태의 상징성에서의 갈것을 빼고, 그 다음에 앞에 삼수면은 물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니까 공평. 그래서
공평과 혜택의 상징성 붙어서 법법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뭘 흘러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위에 초두머리하고 밑에 혜택치 이것이 들일천자인데 혜택의 먹이를 갖다 드려본다, 주어본다. 그래서 이걸 제가 추천, 자천, 타천, 공천 이런 이야기 할 때 들일천자가 왜 초두머리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모야 글자는 지금 현재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본래의 글꼴이 아니고 다른 글꼴이 있었다. 다른 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렇다면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을 제자, 적재정량할 때 실을 제자,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재배할 때 심을 제자, 그 다음에 재판 혹은 결제 이런 얘기할 때에 마름 제자, 밑에 입구가 들어가면 통제라 뭐 쾌자라 이런 얘기할 때 어조사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글자들이 제자 소리 나는 것은 본래 이 모양에서 위에 제주 제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제주 제자 이거에서 글자가 소리가 난 건데 이 모양이 지금은 열심자 모양으로 바뀌고 제주 제자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소리를 냈던 제주 제자는 열심자 모양으로 바뀌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이것이 상할 제자인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옥편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소리가 나고 요 밑에 들어가는 것이 부수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도 제주 제자 원래 글꼴이 있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성격이 포악하다 할 때 사나울 포도 되고 어떤 비밀을 드러낸다 할 때 폭로를 할 때 드러낼 폭도 되는데 사나울 포 드러낼 폭 이런 이야기는 이 글자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 폭발물 할 때 터질 폭자 그 다음에 사무소변부터 폭포폭자 어떤 기운이 세찬 기운 이런 세찬 기운 더하기 거기에 뭔가 드러낸다는 이런 뜻이 이 글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 이 글자는 날일 더하기 날출 더하기 양쪽 손 그 다음에 쌀미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 순서대로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햇볕에 드러낸다 양속에 쌀을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햇빛 햇살 따실 때에 양쪽 손에 쌀을 들고 밖에 내가 끄집어내갖고 말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날에는 그냥 왔다 치고 밑에 날출자가 이 모양으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모양은 8팔 모양으로 들어있고 밑에 쌀미가 있었는데 쌀미가 아래 물소로 바뀐 겁니다. 이런 모양 이 글자에 의해서 이런 글자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알면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산울포 혹은 드러낼 폭이 그런 두 가지 뜻이 담길 수도 있겠구나 이 되는데 이런 글자를 그냥 모양만 보고 밑에 아래 물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하고 관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건 간에 법이라 하는 거는 물 흘러갔다지 이거 아니고 이런 공평 더하기 혜택의 상징성 이런 글자가 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지만 그 외에 법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를 보면은 여기서 법칙, 법규, 법률, 법정, 법전, 법범 이런 글자들이 전부 이 법과 관계 있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를 이리저리 마구 섞어서 낱말을 맞춰봐도 법이라고 하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 법칙도 되고 법규도 되고 그 다음에 법률도 되고 그 규율도 되고 그 다음에 규정이라고 하는 정도 되고 법전 이런 글자들은 각각의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이를테면 조개표에 칼도 이것은 재산을 나누는 규칙 그러니까 법이다. 이래서 이거 재산을 이야기하는 조개표에 더하기 칼도 이래서 법칙 이렇게 되는 글자들이 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한자 글자는 뜰 글자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유래 사연 그 이야기를 뒷이야기를 알고 제대로 써야 잘못 쓰지는 안 하고 제대로 쓰고 어떤 활용해서 응용을 해서 쓰더라도 제대로 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죠. 이거 외에도 특히 한자는 뜰 글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만들어진 유래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그 잘못된 실수는 저지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자마다 가지고 있는 맛과 냄새와 색깔과 스토리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알고 쓰면 제대로 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뵐 테니까 건강하시고 아무쪼록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